여성 공감 직업 토크쇼 그녀가 돌아왔다. 안녕하세요, 이채은입니다. 네, 오늘도 저와 함께할 분들 소개할게요. 직업 전문가 조재한 박사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직업 전문가 조재한입니다. 삶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때만 발전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항상 마음의 문을 닫지 마시고요. 열어두시고 배움의 길 항상 우리가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도 우리 스튜디오로 환하게 밝혀줄 다경양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저번 주에 가족들이랑 같이 제가 나온 방송을 처음으로 같이 모니터링을 했었는데 보셨어요? 네. 어땠어요? 근데 가족들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다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그러네요. 네, 그럼요. 보통 이런 거 잘 안 보여주는데, 그죠? 네. 근데 어떻게 채널을 아셔가지고 보시더라고요. 가족들은 기가 막히게 하고. 네. 그 조 박사님은 사실 저희가 매주 그리고 일주일에 3번씩 해서 보지만 다경량은 보통 2주에 한 번 이렇게 보는데 굉장히 좀 빠르게 보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들어요. 실제로 정말 자주 보는 것 같은. 네, 익숙해서 친숙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 그만큼 시간이 빨리 간다. 이런 참 안타까운 마음도 그러게요. 듭니다만 바쁘게 일을 하다 보면은요 주말에 쉬고 싶고 왜 그런 얘기 있죠. 그거 아세요? 내일 월요일이에요? 이런 농담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정말 주말에 얼마 안 쉰 것 같은데 월요일이 오는 끔찍한 상황이 또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정말 참 정신없는 그리고 또 바쁜 그런 일상의 연속이죠. 하지만 때로는 차 한 잔의 여유와 같은 짧지만 또 나한테 보상을 주는 그런 휴식 시간 가져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오늘은요 30대 초반의 나이에 현역 평생교육사로 왕성하게 활동 중인 여성 직업인을 만나 생생한 직업 현장 이야기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여성 공감 직업 토크쇼 그녀가 돌아왔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그녀가 돌아왔다. 오늘은 평생교육사에 대해서 알아보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주인공 모시기 전에 잠시 이야기 나눠볼게요. 오늘은요, 네. 꿈 얘기를 좀 해볼까요? 초등학교 때 어떤 미래 꿈꾸셨나요? 초등학생들한테 꿈이 뭐냐 많이 물어봤는데 또 직접 이렇게 들으니까 제가 말하지 않았던 그 꿈이 생각이 나네요. 어떤 일단 저는 이제 서예를 예전부터 좀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추사 김정일 선생님의 이제 글씨를 좋아했고, 네네. 이제 중국에서 좀 유명했던 제가 행서로 보게 되면 왕의지라고 하는 네네. 분의 이제 글씨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글씨체를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글썼는데, 저는 중국에 국내는 거의 상을 휩쓸다시피 해서 다 휩쓸었어요, 정말. 서해로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정말 대회에 나가서 상을 딱 받고 중국에 저 이름 숫자를 남기고 싶었던 게 저의 초등학교 때 꿈이었습니다. 멋지네요. 네. 다경량요? 저는 초등학교 때까지 피아니스트를 꿈꿨었는데 멋지다. 그런 꿈은 근데 사실 많이 꾸는 것 같아요. 그때쯤의 나이의 학생들에게. 그래서 한 초등학교 6학년쯤 됐을 때 재능이 없구나. 그렇게 있지? 네. 그걸 깨닫고 다른 길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떤 거 꿈꿨어요? 꿈이 되게 자주 바뀌었었는데 대학교 입학 전까지는 방송작가를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국문과를 진학을 했던 거고요. 네네. 저는 네. 어릴 때 꿈이 3가지가 있었거든요. 하나는 이제 뭐 계속 어릴 때부터 꿈꿨던 아나운서였고, 네. 하나는 저도 작가가 되고 싶었어요. 그러세요? 저도 뭐 나름 뭐 전국대회에서 상도 받고 글쓰기로 제가 받은 상의 90%는 글쓰기 상이거든요. 그랬어요? 상이 많지는 않아요. 네. 몇 개 안 되는데 글 쓰는 걸 좋아했고, 3번째는 대통령이 되는 게 꿈이었는데, 지금 사실 뭐 아나운서나 작가까지는 꿈을 이뤘어요. 그렇죠. 대통령은 그냥 포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포기라기보다는 계속 가져갈 수 있는 또 하나의 꿈으로 남겨놔도 되지 않을까?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초등학교 때 일찌감치 저는 재능이 상관이 없잖아요. 그냥 안 되는 거구나 해서 일찌감치 포기를 했고요. 그냥 네. 어릴 때는 굉장히 멋있어 보였거든요. 채연 씨는 언제부터, 아까 말한 것처럼 초등학교 때부터 뭐 아나운서가 되고 싶다라고 했었지만, 그 전부터요. 그래요? 네네. 그렇게 된 계기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제가 이제 말 배울 무렵에 TV에 나오는 배울 무렵부터. 3살, 4살 이때 TV 나오는 아나운서들 보고 네. 저 언니처럼 되고 싶다고 얘기를 했대요. 네. 그래요? 제가 기억하는 거는 초등학교 때 저희 담임 선생님이 너는 말을 잘하니까 아나운서 되면 잘할 것 같아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그때부터 좀 찾아보고 그러다가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네. 그러니까 누군가 옆에서 이렇게 정확하게 또 찝어주면 네, 그에 네. 대해서 자신감을 얻고 진행하게 되는군요. 네. 우리 다경양은 어떤 계기로 전시와 홍보 분야 생각을 하게 됐나요? 저는 저희 어머니가 미술 전공이셨거든요. 네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미술에 관심이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더 자연스럽게 갤러리나 전시회에도 네. 관심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미술 쪽도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것보다는 조금 더 크게 마이스 산업이나 네. 아니면 뭐 영업관리 직으로 나아가서 제가 그 공간을 꾸미는 거에 대한 큰 매력을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좀 그쪽이 괜찮겠다 생각을 네. 했었고 홍보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 3년 넘게 블로그를 운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경험이 그 취미가 자연스럽게 홍보랑도 또 이어지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그러한 두 가지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똑같은 걸 봐도 생각하는 게 달라요. 그렇죠. 저도 미술관 정말 많이 갔거든요. 근데 저는 가서 그 도슨트 네. 그 당시 이제 언니들이라고 생각했던 그 도슨트 언니들이 말해주는 게 그렇게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라보는 관점이 이렇게 그러니까요. 말하는 거라든지 어떻게 네. 하는지 이런 쪽으로 보게 되는 거고 네, 네. 공간적인 부분에서 전체적인 기획하는 거 이렇게 네, 보게 되는 측면을 거죠. 보게 된 거죠. 네. 그러면 뭐 다경양은 사실 인턴 경험도 있고 이제 네. 여러 가지 활동 경험이 많잖아요. 그때 면접 봤을 텐데 기억나는 에피소드 있나요? 저는 친구랑 같이 대외 활동을 면접을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같은 면접장에 들어갔는데 네. 이제 동기인 걸 아니까 면접관이 저희에게 서로의 단점에 대해서 말을 해봐 어머.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당황스러운데 정말 약점을 말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렇죠. 되게 좋은 약점을 말을 해줬어요. 그래서 저는 그 친구가 거절을 잘 못하는 스타일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면접관님께서 그거는 약점이 아니고 오히려 강점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되게 당황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굉장히 저 같으면 말 못할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이제 알고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네. 그때 정말 단점을 말했다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결과가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순간에 그 경험은 쌓을 수 있지만 친구로 이뤘을 수도 네, 있겠죠. 그죠. 네. 뭐 채연 씨는 뭐 있나요? 저희는 워낙에 면접이 그냥 일반 기업 면접은 제가 안 봐서 모르겠는데 네. 면접에서 그 실무 능력을 굉장히 많이 보고요. 스피치를 많이 봐요. 네. 순발력도 보는데 제가 가장 좀 그때 후회하는 게 너무 답변을 못해서 후회했던 질문이 있어요. 그 사실 질문이 저는 어떤 게죠? 면접에 굉장히 좀 자신감이 있는 스타일인데 네. 모 방송사 최종 면접에 남성 지원자 2명, 여성 지원자 저까지 해서 3명이 있었고요. 네. 거기에서 1명을 뽑는 거였어요. 근데 끼, 연예인, 챔피언 이 3가지로 자기소개를 한 문장으로 만들어 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못했어요. 이상한 말 했어요. 근데 제 옆에 있던 지원자가 정말 잘했어요. 뽑혔더라고요. 그랬죠. 저는 또 붙었다고 또 이야기하는 줄 알았더니. 저는 사실 면접에서 크게 제가 이렇게 뭐 실망을 하거나 내가 왜 이랬지 이런 적이 별로 없는데 그때는 내가 왜 그 정도도 못했지라는 생각 때문에 굉장히 좀 자괴감 들었던 적이 있어요. 네. 다경양은 뭐 또 다른 기억에 남는 질문 같은 거 있나요? 저는 코엑스 인턴을 볼 때 네. 굉장히 떨렸었는데 그 자리에서 득석으로 코엑스에 대해서 삼행시를 지어봐라. 진짜 어렵다 이거는. 그래서 지었었어요? 네, 진짜 정말 당황했던 지금도 경험이. 기억이 나요? 대충 기억은 나죠. 네. 그러면 이게 한번 기억력 테스트를 위해서 제가 운을 한번 띄워보도록 네. 할게요. 한번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그쵸. 이거. 네. 그래서 첫 번째 코. 떨리네요. 저를 보고 이야기하세요. 네네. 면집이라 다 네네. 하시고. 코. 코엑스에 많이 와봤지만 저는 엑스포뿐만이 아니고 이 공간을 통해서 스토리텔링을 통해 보다 나은 전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걸 그때 바로 했다고요? 네, 그래서 박수 받았어요. 그래요? 네. 대단하네요. 잘했네. 그거 그래서 어떻게 결국은 생각하죠? 그래 잘했는데 면접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좋았죠. 일을 할 수가 있었죠. 합격. 네. 축하합니다. 어디 가서 면접 자신 있다는 얘기 하면 안 되겠어요? 저는 아까 답변 못해요. 챔피언을 한 문장으로 해라는 것을 딱 한 문장으로. 그러니까요. 네. 자, 만약에 그러면 다경양이 나중에 면접관이 됐어요. 그때 질문은 딱 3개만 하고 회사에 필요한 직원을 선발해야 된다. 그렇다면 어떤 질문 하고 싶은가요? 사실 제가 내일 면접이 있는데 그래서 이 질문이 좀 저한테 감회가 새로운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면접 있어요? 네, 내일 면접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을 때 만약에 그분이 저한테 질문을 하면 어떤 질문을 할까 생각을 해봤는데 우선은 이 일을 오랫동안 할 수 있는 책임감이 있는지 네. 그거를 여쭤보실 것 같고 그리고 또 일이 힘든데 그만큼 또 오래 일할 자신이 있고 자기가 힘든 일을 피하지 않을 수 있는지 그런 근성을 여쭤보실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약간 당황스러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를 네네. 할지 그런 대처 능력을 여쭤보실 것 같아요. 철저히 그래요. 준비하셨네. 그러니까요. 근데 다경량이 또 눈에 띄는 뉴스 준비해 왔다고요? 네. 네, 면접 관련 뉴스인데요. 네. 한 취업 포털에서 20대에서 30대 구직자 및 직장인 940명을 대상으로 면접 후 기업 이미지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65.2%가 면접 후 지원 기업에 대한 이미지가 변했다고 답했고, 네네. 이렇게 답한 비율은 여성이 남성보다 10% 이상 높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원 기업에 대한 이미지가 변했다라고 답한 응답자 중에서 62.5%가 처음보다 더 나빠졌다라고 답했다고 했는데요. 면접 후에 기업 이미지가 나빠진 원인 1위는 면접관의 태도와 면접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네네. 그리고 기업의 시설이나 근무 환경에 대한 것보다 이러한 태도와 면접 분위기가 더 많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나왔습니다. 실질적으로 저는 이 면접을 보시는 분들의 자질, 역량, 그 다음에 면접을 보는 스킬도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업무는 잘한다 이거죠. 근데 면접도 보는 요령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무시하고 실제로 본인이 그 정도 했던 거, 그 다음에 우리 조직원이 되기 위해서 그 사람이 어떤 부분을 볼 것이냐 명확하지 않게끔 본다면 그 사람도 결국은 그곳에 있다가 다른 곳으로 갔을 때 똑같은 공격을 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올바른 면접관들의 태도, 제가 한 3가지 정도로 좀 정리를 했는데요. 일단은 명확하게 저도 면접관으로 가서 움직이지만 이 채용하고자 하는 분야에 직무 분야를 명확하게 하고 그에 맞게끔 질문을 좀 했으면 네. 좋겠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 직무 분야와 인성 분야는 좀 구분해서 질문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네네. 그러니까 너무 뭐 모독적인 이야기라든지 이런 직무에 관련해서 전혀 이 신입이 알지 못하는 또는 경력자가 알지 못하는 자기만의 특수성을 가지고 그 사람을 공격하는 네네. 것을 피해야 되고요. 세 번째로 보게 되면 인격 모독과 성차별에 관련 질문 절대 하지 않기를 저는 기원합니다. 저는 예전에 한 방송사에서 결혼 언제 할 거냐 뭐 이런 거 계속 물어보더라고요. 그거를 대체 왜 물어보시냐고 했더니 금방 나갈까 봐 그런다고. 그래서 그때는 제가 좀 경력이 있을 때라 네. 정말 웃으면서 얘기 드렸어요. 결혼은 제가 알아서 선택하겠습니다. 떨어졌죠. 많이 떨어졌네요, 보니까. 저 정말 많이 떨어졌어요. 아까 다행양이 이야기했잖아요. 얼만큼 오래 다닐 수 있는지도 보고 싶다라는 것을 준비를 했다길래. 그렇네요. 아. 제가 그걸 몰랐네요. 네. 다른 뉴스는 어떤 건가? 네네. 서울시가 청년들에게 정장을 빌려주는 취업 날개 서비스를 확대 운영한다고 합니다. 정장 대여뿐만이 아니라 이력서용 사진 촬영하고 또 면접용 화장, 머리 손질까지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정장 대여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에 4,000명이었던 것을 올해는 1만 명까지 확대하고 또 대여 장소도 건대 입구역에서만 한정되었었는데 신촌과 앙심리까지 넓힌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울시 외에도 대구시와 일부 기업에서도 정장 대여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거 굉장히 좋은 소식이네요. 예. 또 면접만 보는 경우도 있는데 반대로 미국의 한 교수는요, 연구를 통해서 면접자가 갖는 인상이 대부분 틀렸다는 결과를 얻기도 했다. 이런 결과도 있거든요. 예. 이력서와 면접, 어떤 게 좋은 직원을 뽑는데 더 중요할까요? 저는 일단 이력서와 면접 둘 중에 어느 게 더 중요하냐, 뭐 말한다면 솔직히 저는 이제 면접 쪽으로 더 비중을 두고 싶죠. 예전에 우리가 문방구 이력서라고 많이 했잖아요. 네. 그게 사라진다고 했지만 지금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력서는 그 사람을 표현할 수 있는 재원, 그러니까 숫자적으로 표현된 것들을 이제 기본적으로 가는 건데, 이제는 뭐 검증하기 거의 힘든 부분이라고 보고요. 이 면접이 좀 더 강화가 돼야 된다라고 보는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면접장에서 이력서를 가지고 비교하는 것은 또 의미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쉽게 말하면 그 사람이 했던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이 면접장에서 검증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시간적인 부분과 그 사람에 대한 인성, 그 다음 직무, 이 부분들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시간 단축해 줄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 방송을 빌어서 이제 모기업 같은 경우 좀 중견이나 대기업들 보게 되면 요즘 젊은 신입들 통해서 최종 면접 발표까지 나왔는데 한 2개월에서 3개월까지 끊는 데가 많습니다. 네. 실제로.
이런 경우는 그 사람이 또 다른 데 움직이고 하는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죠. 이러한 면접에 대한 시기적인 부분도 좀 조율을 해서 다양하게 빨리 움직일 수 있는 이런 문화로 좀 정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엔 조 박사님이 준비하신 코너죠? 예. 또 갑자기 또 웃음이 나오는데요. 조재안에 어떻게 생각해? 다시 나면 어떻게 생각해? 네. 이 부분인데요. 오늘 또 작가님 왜 웃으시죠? 모르겠어요. 제 앞에서. 오늘 되게 귀여웠는데. 그러게요. 연습 많이 했는데. 네. 오늘도 제가 다긴양한테 이제 평생 교육사에 관련된 10가지 질문을 드릴 겁니다. 네. 그래서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평생 교육사에 대한 부분들을 솔직히 작성을 해주시고 네. 작성된 내용을 가지고 향후에 현장 전문가가 왔을 때 네. 에이스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우리가 이상했나 봐요. 아니요, 이게 앞에 지금 난리가 났어. 그래요. 네. 어쨌든 우리는 진행을 할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질문 듣고 앞에 있는 보드판에 생각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네. 시작할까요? 예, 제가 일단 첫 번째 질문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 교육사 하면 딱 떠오르는 연상 키워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3가지를 적어주세요. 네. 네. 네, 이렇게 상담하고 어른, 흥미 3가지를 가져왔습니다. 오, 왜 이렇게 적었을까요? 우선은 상담 같은 경우에는 평생교육사가 기획을 할 때 뭐 상담뿐만이 아니라 자료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가져와 봤고요. 그리고 어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교육이란 초중고 대학생들을 위주로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근데 평생교육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 말고도 어른들까지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가져와 봤고, 그리고 흥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교육이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교육보다는 흥미도 같이 들어가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러게요. 그러면 두 번째 질문. 지금 이야기한 거에 약간 걸쳐져 있는 것 같은데 네. 평생 교육의 대상은 초중고를 제외한 성인들이다. OX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X라고 생각을 하고 초중고 학생들도 포함이 되지 않을까 교육에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평생 교육하면 오래 한다 생각인데. 자, 3번째 질문입니다. 평생 교육의 수업 비용은 법적으로 상한선이 있다, 없다? 저는 O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한선이 있다. 상한선이 있다. 네. 이게 아무래도 사교육이 아니고 또 네. 평생 교육이라는 거는 국민의 복지와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한선은 없겠지만 상한선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자, 네 번째 네 번째 질문이요. 질문입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많은 평생 교육 프로그램의 주제는 무엇일까? 라는 부분인데요. 이거는 제가 6가지를 읽어 드릴 테니까 이 중에서 번호를 네. 선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번 기초 문해 교육, 2번 학력 보완 교육, 3번 직업 능력 교육, 4번 문화예술 교육, 5번 인문 교양 교육, 6번 시민 참여 교육. 저는 1번인 기초 문해 교육과 2번인 학력 보완, 네. 학력 보완 교육을 가져와 봤습니다. 네, 그 이유가 있을까요? 다른 것 같은 경우에는 사실 부차적이고 조금 더 세분화된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선 1번과 2번이 기초가 되어 있을 때 그 다음에 교육도 진행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네. 1, 2번을 가져와 봤습니다. 그렇군요. 자, 5번째 질문입니다.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육아교육 프로그램이 포함이 된다, 안 된다? 네. 된다면 O, 안 되면 X. 저는 포함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네. 이게 육아가 아니고 육아를 교육하는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아무래도 그건 어른들을 대상으로 할 테니까 거기 또 평생 교육에 포함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렇군요. 자, 6번째 질문입니다. 평생교육사가 직접 평생교육 프로그램 강사가 될 수 있다, 네네. 없다? 이게 좀 고민이 되는데 저는 O라고. 강사를 할 수 있다. 네네네. 그래서 안 내리고 있었거든요. 네. 굉장히 똑똑해요. 그래서 저도 내려서 수정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가만히 있길래. 네. 자, 그러면 7번째. 하나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만들면 시행 전에 반드시 국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받지 않아도 된다. 받아야 하면 O 아니면 X. 전 이것도 아, 네. 계속 오래 잡고 가고 있네. 그죠? 자, 이유는요? 이유는 아무래도 국가의 허락을 받지 않고 허가를 받지 않고 임의로 하다 보면은 기존의 의도와 많이 벗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네네.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여덟 번째 질문이요. 자, 여덟 번째입니다. 평생 교육 프로그램을 받아본 경험이 있다. 없으면 X, 있으면 O. 이번에 X인가 봐요. 그러게 그 교육만 받았더라도 그냥 계속 할 수 있었네. 그죠? 네. 저는 아직 경험이 없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네네. 아직은 학교를 다니고 있다 보니까. 네. 네네. 그렇군요. 아홉 번째 자, 질문이요. 아홉 번째. 다경양이 만들고 싶은 평생 교육 프로그램이 있다면 어떤 프로그램일까요? 네. 저는 가족의 유대를 강화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 게 네. 물론 저도 지금은 부모님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지만 중고등학교 때는 학업의 이유로 사실 대화할 시간 자체가 너무 적었어요. 네. 그래서 중고등학생의 자녀를 둔 가족 단위의 그러한 프로그램을 만들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요. 네네. 열 번째 질문이요. 자, 마지막입니다. 좋은 평생 교육사가 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역량은 네. 무엇일까요? 경양이 생각하는 역량을 적어주세요. 네. 저는 분석을 가져왔는데 그 시민들이 어떠한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고 어떠한 니즈가 있는지 우선 파악을 하고 분석을 해야지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가져왔습니다. 네. 지금까지 10가지 질문 살펴봤고요. 잠시 후에 지금 적었던 내용들이 맞는지 확인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인공과 함께 이제 이 정답들 어떤 건지 알아볼 텐데요. 그녀의 잡담 오늘의 주인공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기 위해 제작진이 찾아간 곳은 서울 양천구 평생학습관. 이곳에서 다양한 업무로 바쁜 임태희 평생교육사를 만날 수 있었는데요. 어떤 업무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지 잠시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학습관에 이제 주민분들이 오실 때 그 학습에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가 살펴봐 드리는 게 저희 업무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 이외에 저희가 사업을 관장하기도 하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혹은 운영에 어려움이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이제 점검하고 혹은 관리하고 도와드릴 수 있는 그런 조력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주민들에게 인기 있는 수업 중 하나인 기타 교실이 열리는 날. 임태희 평생교육사는 수업에 앞서 수강생들에게 오늘의 강사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원활한 수업을 위해 지켜야 할 규칙을 알려주는 건 역시 그녀의 몫입니다. 지역의 공동체로서 우리가 뭔가 강사료라든지 수강료를 받지 않고 학력이나 성별 이런 것 경력 같은 것들을 구애받지 않고 구민이라면 누구나 이렇게 스스로 같이 자립할 수 있고 학습할 수 있는 학습 공동체와 학습 모둠을 만들겠다는 취지에서 저희가 만들게 되었습니다. 평생교육 프로그램 중에는 이처럼 지역 주민들의 재능 기부를 통해 진행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강사는 내가 가진 지식을 다른 사람과 나누고 수강생은 부담 없이 수업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호응이 높다고 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제 지식을 또 같이 나누고 싶고 저도 이제 많이 공부를 하게 되고 또 우리 팀원들이랑 또 하다 보니까 실력도 또 많이 쑥쑥 늘고요. 그럴 때 제일 이제 보람을 느끼고 또 같이 이제 뭐 요양병원이나 이런 이제 뭐 실버대학 같은데 저희가 이제 봉사 공연도 많이 다니거든요. 그런 거 할 때가 제일 보람 있어요.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지역의 특성과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다양하게 진행되는데요. 남녀노소 누구나 원한다면 배움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열려있는 수업을 지향합니다.
배우고 싶었지만 기회가 없어서 아쉬웠던 주민들에게 또 다른 기회가 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업이 끝나면 참여했던 수강생들은 어떤 느낌을 갖고 돌아갈까요? 보통 주부들이다 보니까 집안에서 뭐 할 일 없이 있다가 뭔가를 내 자기 개발도 위해서 좀 배우러 올 수 있고, 그러니까 하고 싶은 것도 일부러는 못하지만 또 이런 교실이 있다 보니까 저희한테는 예, 그런 게 저희들한테는 참 좋은 것 같아요. 배우는 사람도 즐겁고 가르치는 사람도 즐거운 평생교육 프로그램. 그 뒤에는 양질의 교육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평생교육사들이 있는데요. 임태희 평생교육사가 생각하는 평생교육, 과연 어떤 것일까요? 교육이라는 그런 개념 자체가 사실은 사람을 변화한다기보다 그 사람을 변화하게 되는 동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역 안에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이제 경험을 하시고 본인들이 어떤 스스로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 제가 희망하는 부분이고 효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녀의 잡담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임태희 평생교육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께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평생교육사로 3년째 활동하고 있는 양천구청 임태희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평생교육사 생생한 현장 이야기는 잠시 후에 나눠볼 거고요. 앞서서 다경량이 답했던 내용 과연 맞는지 네. AS 시간 마련했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이 평생교육사 하면 딱 떠오르는 연상 키워드 3가지. 상담, 어른, 흥미 이렇게 답을 했었는데 실제로는 어떤가요? 다경양께서 굉장히 날카롭게 분석을 해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실제로 이제 첫 번째가 어른이었나요? 네, 상담. 상담이었죠. 예. 상담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치료적인 개념으로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상담은 어떤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네. 상담을 해야지 그 학습자가 원하는 그런 강좌들을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부합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어른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어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청소년 이외의 이런 성인들도 이제 교육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성인 학습을 이제 평생교육의 한 일환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도 어느 그것도 부합한다고 말씀드릴 수 네. 있고요. 흥미라는 부분도 네. 사실 우리가 흥미가 있고 이제 어떤 배우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있어야지만 교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럼요. 그 부분도 어느 정도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오, 네. 다경량이 참 잘 맞춰요. 다경량이 좀 약간 쪽집게고 미리 다 준비를 해와가지고 그러니까요.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 두 번째 평생교육의 대상은 초중고를 제외한 성인들이다. 다경량 어떻게 답했었죠? 저는 초중고도 해당이 된다고. 네, 네. OX 중에 X로 네, 답을 X로. 했었죠. 이건 어떤가요? 네, 훌륭하십니다. 네. 저는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를 하는 평생교육사인데요. 네.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르신들이라든지 이제 초중고 전 대상을 이제 토대로 하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제 교육청이나 학교에서는 학교 평생교육이라고 해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을 함께 어우르는 그런 교육들도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 연령대가 맞습니다. 네. 아, 자, 세 번째는 과연 어떨지. 평생교육의 수업 비용은 법적으로 상한선이 있다. 이건 어떤가요? 이거는 이제 세모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세모요? 같네요. 네. 네. 이제 상한선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라든지 어떤 이제 교육기관의 그런 운영 지침에 의거를 해서 이제 그 운영 규정에 따라서 금액이 정해져 있을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네. 보통 제가 추가적으로 잡는데 어느 정도가 제일 높은 교육비가 들어가나요? 또 저희 기관을 예를 들자면 저희는 이제 주민들한테 열려 있는 그런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너무 높은 수준의 뭐 10만 원 선까지 이렇게 갈 수는 없고요. 보통 3개 그냥 저희 기관을 이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3개월에 한 4만 5천 원 정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저렴하게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네요. 네. 자, 4번 질문이 일반적으로 가장 많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주제, 이거 다경량이 기초 문해교육, 학력 보완교육 이렇게 두 가지로 답을 했어요. 아,
네, 이거는 조금 안타깝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 네. 그래요? 예, 2016년도 교육부 평생교육 통계자료에 따르면은요, 비형식 평생교육기관, 그러니까 학교 이외의 이런 평생교육기관에서 전체 프로그램 비중 중에 가장 높은 것은 직업능력교육이 35.7%, 그리고 문화예술교육 영역이 32.8%로 가장 높았던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군요. 다음에 평생교육사가 직접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강사로 강의할 수 있다. 다경양 어떻게 답했나요? 저는 O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이건 어떤가요? 네, 훌륭하십니다. 네, 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예를 들자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행복아웃센터 매니저 양성과정이라는 프로그램을 제가 이제 기획을 했었는데요. 네. 그 프로그램의 마무리 강좌를 하는 그런 부분으로 제가 강의를 진행을 하기도 했었고요. 실제로 그 과정에서 보통 그 매니저 양성 과정을 잘 시행했던 그런 지자체라든지 다른 기관들의 사례를 들어보는 그런 교육 과정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른 쪽에서 근무하시는 평생교육사분들을 모시고 교육 과정을 진행하기도 했었고요. 네. 네, 자, 7번째 질문이 하나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만들려면 시행 전에 국가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다경양 어떻게 답했나요? 저는 O라고 했습니다. 네. 네, 이것도 세모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평생교육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네. 이거를 일일이 국가의 허가를 받으면 국가가 매우 바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일일이 이제 저희가 허가를 받진 않지만 네. 예산의 규모가 굉장히 크다든지 어떤 사업의 규모로 들어가는 경우에는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진행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음으로 평생교육을 받아본 경험이 다경양은 없다고 했었죠. 네. 네. 그러면 평생교육사가 되기 전에 혹시 평생교육을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아니면 되고 나서 좀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궁금해요. 네, 우선은 이제 제가 평생교육사가 돼야 하니까 이제 평생교육 관련 이제 과목들은 들었겠죠. 네. 이제 그래서 그 평생교육사가 되기 전에 평생교육에 대한 그런 교육 프로그램은 들은 적이 있고요. 그 이외에는 이제 예를 들어서 평생교육 이제 저희가 프로그램들을 제공을 할 때 같은 주제와 같은 강사의 프로그램이라 할지라도 그게 저희 지역에 왔을 때는 그게 성공하는 사례가 있고 혹은 실패가 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그 잘 되고 있는 강좌들을 제가 들어보고 이제 저희 쪽에 있는 그런 구의 특성이라든지 대상에 어떻게 맞추면 좋을까라는 그런 고민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위해서 이제 다른 교육의 프로그램들을 듣기도 합니다. 네. 자, 만들고 싶은 평생교육 프로그램 다경양은 저는 가족과 관련된 네. 프로그램이요. 그렇게 답을 했었죠. 혹시 직접 뭐 이렇게 만들고 싶은 프로그램 제약이 없다라고 친다면 어떤 게 있으세요? 제가 실제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이제 성인문예 교육이라고 네네. 어르신들이 한글을 배우시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이제 네. 그 사업을 진행하시게 되면 어르신들이 이제 기초문예라고 해서 한글을 배우시는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한글 교육 이외에 이분들이 이제 교육의 소외 계층이라고 말할 수 그렇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삶의 그런 한이 좀 많으시고 우울증도 굉장히 많으시고 실제로 저희가 분기별로 상담을 하는데 전문 상담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이렇게 조금 한이 좀 많거나 어려움이 많으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한글 교육을 하면서 어떤 그런 심리적인 부분들을 치료할 수 있도록 집단 상담이라든지 이런 테라피적인 부분들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한번 해봤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좋은 평생교육사가 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역량, 다경양 어떻게 답했나요? 저는 분석이라고 답했습니다. 이건 어떤가요? 예, 이거 분석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분석도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은 이제 그 분석을 잘 전달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이제 날카로운 판단력을 통해서 이제 좋은 프로그램과 사업을 기획하는 것도 좋지만 이 프로그램과 사업이 좋다는 거를 피력할 수 있는 그런 커뮤니케이션 능력도 같이 제반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다경양 오늘도 굉장히 많이 맞췄습니다. 훌륭하십니다. 네, 정말 직업에 대해서 잘 연구하고 네. 공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임태희 평생교육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3년 차 정도 됐다고 하셨는데 평생교육사의 매력 어떤 건가요? 네, 지금도 저는 이 매력에 빠지지 못해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매력이 빠지지 못했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매력에 많이 빠져 있어서, 예.
죄송합니다. 매력에 많이 빠져 있어서 지금도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평생교육사는 이제 누군가의 삶을 희망할 수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우리가 교육을 한다는 것은 어떤 지식을 이렇게 배울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본인의 인생의 전환이 되기도 하고 또는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동기가 될 수도 있다고 네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크게 변화가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평생교육사는 이제 학습자와 함께 하면서 그 변화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직업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평생교육사가 누군가의 삶의 희망이라고 첫 번째로 지칭을 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평생교육사는 평생 동안 배우고 또 나누는 직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저는 학습을 통해서 그리고 학습자분들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가지로 저는 매력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평생 교육사들도 업무 환경에 따라서 네. 좀 일이 다르다고 들었는데 네네. 혹시 그러면 지금 현장에서 어떤 일들을 하고 계세요? 네. 제가 지금 현장에서 하고 있는 업무들은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저는 이제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평생교육사이기 때문에 보조금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업을 운영하거나 기관이나 단체에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교부하는데 이제 아무래도 네. 세금이다 보니까 잘 운영하실 수 그쵸, 있도록 그쵸. 지침을 안내를 한다든지 운영의 이런 조력적인 역할을 제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 저희가 앞에서 좀 말씀 나누었던 그런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는 그 운영을 단순히 기획하는 답만 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고 또 홍보하고 수강생을 접수하고 그 이후에 그 다른 프로그램들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평가의 전반적인 부분을 이렇게 진두지휘하거나 혹은 조력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축제와 관련된 업무인데요. 축제요? 예. 그러니까 평생학습 축제 이런 예, 거. 훌륭하십니다. 네, 저 많이 가봤어요. 네. 저도 되게 좋아요 그런 거. 예, 훌륭하십니다. 저희가 이제 그 지역의 평생학습 축제라든지 아니면 전국 평생학습 축제를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그 축제에서 이제 체험 부스라든지 아니면 저희 이제 구청에서 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과 전반적인 부분들을 홍보하는 이런 것들을 위해서 성과집을 만든다든지 체험 부스의 체험 프로그램을 기획한다든지 이제 실제로 그 체험을 운영한다든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뭐 아까 저기 뭐 매력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그 평생 교육사 꼭 매력에 빠졌던 계기가 있으실 것 같은데 네, 이 계기. 어떤 계기로 시작됐나요? 네, 제가 대학 시절에 운동처방 재활학과를 전공을 했어요. 그래요? 근데 이제 전공이 저랑 잘 맞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 다경양처럼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취업을 준비하게 됐을 때 좀 스펙을 좀 쌓아보자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그 당시에는 이제 그 평생교육 이 학점을 듣게 되면은 학점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평생교육사 실습을 하게 되면은 평생교육사 자격증이 나오던 그런 네. 세대였는데 이제 평생교육사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이제 실습을 저희가 진행을 하게 됐는데 실습을 제가 광명시 평생학습원에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학습원에서 이제 평생교육 실습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제 그때 실습 담당하셨던 선생님이 저희가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학습의 공동체고 서로에게 배울 것이 굉장히 많은 그런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선생님이라 지칭하고 4주 동안의 실습 동안 많은 것을 서로 배워가자고 말씀을 네. 하셨는데 이제 그런 어떤 존중받는 삶과 그리고 삶 속에 녹아있는 그런 교육들이 저한테는 매력적으로 다가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럼 지금 이제 뭐 평생학습 관련된 소속 기관에서 근무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럼 아까 운동처방 재활 쪽 관련된 학과를 졸업하고도 네네. 뭐 일을 안 하셨나요? 아니면 어떤 기관에서 어떤 일을 하시다가 이게 평생교육사로 되신 건가요? 네, 처음에는 제가 학점은행제에 있는 그 학점은행제 평생교육 기관에서 제가 근무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학점은행제도 원격 평생교육시설의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은 이제 그 평생교육사 업무 중에 하나기는 한데 이제 실질적으로 학점은행제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들이 학위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학점에 대한 설계적인 부분, 상담의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근데 물론 콘텐츠에 대한 기획도 있기는 했지만 그런 부분들이 조금 많이 작용되지 않아서
기업에서 근무를 하다가 이제 그만두게 되었고요. 네. 그 이후에는 이제 그 벤처 기업인데 교육과 관련된 업계에서 저는 기획 일을 좀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컨텐츠와 관련된 기획을 하고 싶어서 네. 그 당시에 이제 논술이라든지 전화 영어 그리고 중국어, 일본어 이런 컨텐츠들을 기획하고 마케팅하는 그런 일을 제가 잠깐 진행을 했었고요. 네. 그 이후에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컨텐츠 기획 회사가 사기업이다 보니까 매출을 증대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무시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너무 매출과 관련된 부분으로 교육이 지향되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내적인 그런 고민이 생겨서 이제 지방자치단체는 어쨌든 이제 주민들을 위해서 열려 있는 그런 교육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예, 이쪽에서 이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죠. 왜냐면 실제로 이 교육 분야에서 가장 큰 게 실제 교육이 정말 좋은데 이게 매출로 가져오기 제일 힘든 이 콘텐츠가 바로 교육 분야거든요. 그래서 그냥 힘든 거 저도 충분히 이해하는데 앞서서 이제 면접 이야기도 우리가 좀 나눠봤는데 이직할 때나 아니면 지금 이제 기간에 들어갈 때나 어쨌든 가장 기억에 남는 네. 혹시 면접 질문이 있었다면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네, 지금 이제 제가 근무하고 있는 양천구청에 입사를 할 때 에피소드를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제가 구청에 입사했을 때는 이제 그 구청에서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는지 막 공부를 해서 갔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긴장된 마음으로 이제 면접을 보게 됐는데, 갑자기 이제 양천구의 그 인구 수, 그리고 캐치프레이즈, 어머나. 이런 것들을 이제 물어보셔서 제가 너무 당황을 해가지고 네. 이제 죄송합니다. 이제 근무하면서 제가 천천히 배우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땅이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운이 좋았는지 이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말은 좀 답변은 사실 준비를 못했더라도 대처를 굉장히 잘하셨었나 봐요. 네, 그냥 프로그램과 관련된 부분들도 있었고 사실은 좀 되게 부끄러웠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쪽에서 이제 그 구청에서 진두지휘에서 평생교육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인구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본으로 알았어야 되는데 그렇죠. 내가 좀 많이 부족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좀 마음을 내려놓고 다음 준비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뽑아주셔서 그때 면접 보셨던 면접관님 아직도 지금 계신가요? 네, 계십니다. 아, 그래? 네, 제 위에 상사분으로 계십니다. 이 방송 보고 계시다가 다시 한 번 더 질문을 한번 하면 답을 하실지 네. 궁금한 것 같은데요. 그 상사분은 좋은 분인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그럼 혹시 평생교육 프로그램마다 평가 포인트가 있나요? 평가 포인트라는 부분은 이제 조금씩 다를 수는 있겠는데요. 사실 저희는 그 중도 포기자가 많지 않은 강좌를 좀 성공한 강좌라고 좀 평가의 포인트로 제 나름대로는 구분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프로그램이 끝나고 나서 저희가 설문조사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설문조사 혹시 해보셨나요? 프로그램 끝나고? 보통 이다로 다 답변을 하시죠. 그래요? 거의 이게. 전 만족한다. 그러시는군요. 네. 그래주시면 참 고마운데, 보통은 이제 보통이다, 혹은 이제 좀 동향을 파악할 수는 있지만, 좀 그걸 자세히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답변들이 어렵기 때문에, 주관식이라고 쉽게 표현을 하자면, 네. 어떤 강좌가 있었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의견을 듣거나, 아니면 예전에 했던 방법 중에 이제 포스트잇을 이용해서 그냥 자유롭게 붙이시면, 그 중에서 가장 많은 것들을 제가 좀 모아서 강좌를 진행하거나 이런 방법들을 진행해 본 적도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이 5점 척도하면 대부분 그냥 보통으로 굉장히 많이 하거나 진짜 극과 극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죠. 일단 뭐 이 시청하고 계시면 이제 평생교육사 준비하고 계실 건데 이 평생교육사가 되고 또 업무를 잘하기 위한 정말 베스트 팁이 있을 것 같은데 3가지만 좀 네. 알려주십시오. 네, 제가 평생교육사는 신대유입니다. 네. 그 뭐죠? 신대유? 네, 제가 쉬고 싶어서 쓴 건 아니고요. 네. 첫 번째는 신념, 그리고 두 번째는 대화, 그리고 세 번째는 유연함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평생교육사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이제 다양한 대상과 함께 진행을 하는데요. 함께 공존하고 프로그램을 진행하다 보면 사실은 나와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만나게 된다는 게 어려움이 부딪힐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제 그럴 때마다 본인이 평생교육에 가지고 있는 어떤 철학과 그리고 신념 그리고 믿음으로 의견을 나누고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제 너무 강한 신념과 의견은 이제 자칫 부러질 수 있지만 모두 존중하는 마음과 그리고 유연한 사고방식을 가진다면 어떤 업무라도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싶어서 신대유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네. 그럼 여성이 평생 교육사를 할 때 장점은 어떤 게 있고 단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은
크게 제가 성별의 차이는 제 스스로는 잘 느끼지 못하겠는데요. 평생교육을 참여하는 학습자분들, 장점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자면 네. 평생교육사를 참여하시는 학습자분들이 이제 중장년 여성분들이 이제 많기 때문에 그렇죠. 같은 여성으로서 이제 좀 같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제 단점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지역 축제라든지 평생학습 축제 부분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런 걸 할 때 이제 여성이든 남성이든 이제 짐을 나르고 이제 운반을 해야 되는데 이제 좀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지만 저는 웬만한 건 제가 다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다 튼튼하기 때문에 네, 제가 다 합니다. 네. 그러면 업무를 하시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어떤 거세요? 좀 어렵다기보다 약간 당황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좀 말씀을 올릴 수 있겠는데요. 수업이나 이제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은 이제 수강 접수를 받는 도중에나 아니면 사업을 이제 진행을 할 때 저희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이렇게 저희 그 의견을 이제 오해를 하시거나 혹은 본인 생각대로 이게 좀 상황이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경우에 이제 큰 소리를 내거나 약간 화를 내시는 경우들도 간혹적 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이제 좀 차분히 우선 앉아서 이제 같이 차도 마시고 좀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이제 시간이 조금 걸리기는 하지만 잘 풀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네. 그럼 정규직도 좀 있고 뭐 좀 약간 그만두시면 또 다른 기관으로 정규직으로 뭐 이동을 많이 하시나요? 정규직으로 이동을 하시기에는 자리가 조금, 그러니까 인원은 많은데 수요가 좀 많지 않은 부분이 좀 있어서 네. 좀 어렵죠. 사실 요즘은 비정규직이 굉장히 많고요. 또 정년이 그렇죠. 보장되지 않는 경우도 많고 네. 보장이 된다고 하더라도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은퇴 이후에 또 한참 일을 해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럼요.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우리가 이제 40대 중반부터 희망퇴직을 또 많이 받아요, 실제로.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가 정년퇴직이라고 하면 60세 이상을 생각을 했는데 지금 50대 뭐 초중반이면 거의 뭐 퇴직에 들어가야 되는 이런 구조의 시대 변화를 가져갔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100세 시대면 80세 시대에서 20년이 늘어난 거잖아요. 네. 그럼 정년도 20년이나 아니면 10년 이상 늘어나야 된다는 게 맞아요. 근데 이게 산술적으로 따지면 그건 아니고 어쨌든 인과적으로 노동의 시간력은 점점 줄어들고 있고 나머지 여가 생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평생 교육만 하면서 솔직히 살아가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2030년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100세 시대에 들어간다는데 저는 이 살아남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하나는 사람 중심으로도 이야기를 좀 하지만 저는 솔직히 그게 관련돼서 지식 기반보다는 지식 기반을 기반으로 한 이 기술 이러한 기술 분야의 교육이 좀 더 강화가 돼야지만 실제로 우리가 100세 시대에 들어갔을 때도 살아남을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고요. 우리가 옛날에 말했던 기술이라는 게 꼭 기계를 가지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손기술, 말기술 이렇게 여러 가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문 분야로서의 기술 분야를 가져야 된다라는 게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기존에는 우리가 콘텐츠라고 하는 이러한 무형과 유형을 소비했던 소비자 입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만들어줘야지만 그걸 돈 주고든 아니면 샀는데 지금은 본인 스스로가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는 프로듀서 역할로서 이러한 시대를 준비를 해야지만 전문 직업으로서의 자기의 브랜드명으로 살아남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박사님이 현실적인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럼 혹시 일을 하면서 가장 보람을 느낄 때는 언제인가요? 네, 가장 보람을 느낄 때는 이제 사업을 운영을 하거나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을 때 이런 강좌를 듣게 해줘서 고맙다라든지 강의를 저희가 이런 사업을 인해서 프로그램을 해주게 해서 고맙다, 뭐 감사하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 가장 뿌듯하고 이 직업을 해서 굉장히 잘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혹시 흔히 만나는 학습자들 유형은 어떤 유형이 있을까요? 흔히 만나는 학습자들 유형도 제가 3가지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네. 예, 첫 번째는 자신과 다른 의견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학습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를 들어 본인과 의견이 굉장히 다르면은 이렇게 좀 받아들이시기 어려운 분들이 계세요.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저희가 이제 강의를 제공을 했던 그런 부분이 있는데 강사의 의견에 이제 수강생분이 약간 동의를 하지 못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 강의가 잘못됐다고 이제 저희한테 오셔서 말씀을 하셨던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강사도 아무래도 이제 하나의 개인일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의 그런 주관이 있고 학습자분도 주관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게 약간 상충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제 만나는 학습자 첫 번째는 나와
이게 자신의 의견을 자신과 다른 의견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네. 학사가 첫 번째일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나와 같은 학습자입니다. 나와 같은 학습자 어떤 부분이냐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어떤 평생교육은 제가 생각하는 평생교육의 철학과 가치관은 우리 모두 함께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그 학습 공동체로서 우리가 함께 배우고 나누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라는 그런 평생교육, 삶 속의 교육이라고 늘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행복학센터 매니저 양성 교육을 할 때 이제 우리 마을에 대한 개념과 그리고 동아리에 대한 개념을 했을 때 이제 주민분들이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제가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참 내가 생각하는 것과 같은 철학과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성장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고요. 세 번째는 이제 우리 흔히 얘기하는 리스펙트 학습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리스펙트 학습자라는 거는 이제 제가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서 배울 수 있는 학습자를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사실은 성인문화 교육이 가장 큰 사업이다 보니까 자꾸 이제 어머님들을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이제 어머님들이랑 같이 제가 현장 학습이나 소풍 같은 걸 이제 가게 돼요. 당연히 어르신들이니까 뭔가 이렇게 존대받고 대우받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원하실 거라 생각을 해서 이제 말씀을 올리고 되게 조심스러워하고 그랬는데, 이제 어르신들이 안전 문제 때문에 제가 어르신 두 줄로 이렇게 쓰셔서 가셔야 돼요라고 얘기를 하니까 한 학습자분이 누가 선생님이 얘기하는데 학생이 말을 안 들어 딱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막 통제를 이제 솔선수범해서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어르신이라고 생각은 했지만 사실 이분들은 내가 학생이 되지 못한 그런 한이 있어서 그렇죠. 늦은 나이에도 내가 학생이고 싶구나. 내가 학생처럼 한 번쯤은 대우해 드려도 참 좋아하시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그 중에서 혹시 가장 기억에 남는 분 있을까요? 네. 저희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한글 교육을 하는 그런 이제 문해교육 기관인데요. 어느 정도 일정 수준에 도달하시게 되시면 어르신들이 이제 초등학교 졸업장을 받으세요. 네. 초등학교 졸업장 받으시고 졸업식도 하시고 학사모도 쓰십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졸업하신 어르신 중에 82세 할머니가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 어머님이 항상 이렇게 어머님들 항상 등가방을 메고 오세요. 그래서 네. 되게 작은 체구에 등가방을 이렇게 메시고 되게 90도로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시고 제 매번 선생님 하면서 저 되게 손녀뻘 되는 저를 굉장히 좀 존대하고 그렇게 아껴주셨던 그런 어머님이 계셨거든요. 근데 그 어머님이 졸업하실 때 저한테 감사의 편지를 써주셨어요. 그 선생님 덕분에 내가 이 나이에 한글도 배우고 이런 것도 하고 소풍도 가고 너무 좋았다고. 네, 그래서 그 어머님이 되게 기억에 많이 남아요. 지금도 지금 기억이 나시는 것 같아요. 미술이 좀 네. 적신데. 네. 조금 이제 다른 얘기로 넘어가서 그렇다면 이런 여성이 평생교육사를 하면 참 잘 맞을 것 같다. 어떤 분들인가요? 네, 이것도 제가 세 가지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이제 사람이 좋은 여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제가 생각했을 때 평생교육사는 사람을 위한 교육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당연히 사람을 좋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두 번째는 다양한 업무를 통해서 자신의 커리어를 성장시키고 싶은 여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단순한 반복 업무를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어떤 새로운 것을 이제 새로운 것을 이제 기획하기도 하고 네네. 혹은 이제 다양한 그런 업무들을 저희가 소화를 해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업무를 통한 많은 경험으로 자신의 커리어를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여자가 이제 돼야 된다, 잘하실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는 아까 우리가 오늘 평생 교육사고 평생 교육에 대해서 얘기를 잠깐씩 언급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아직도 제가 하는 일에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평생 배우고 싶은 여자가 네. 평생 교육사를 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임태희 평생교육사와 함께 직업 현장의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다경양, 오늘 이야기 들어봤는데 어떤 게 인상 깊었나요? 저는 제일 인상 깊었던 게 배우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신 게 좀 인상 깊어요. 그래서 단순히 교육을 해주는 사람이 아니고 또 본인도 배운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더 좋은 평생 교육사가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자,
앞으로 평생교육사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야 될까요? 네, 앞으로의 평생교육사 예전에 제가 세미나에서 어떤 교수님께서 해주셨던 말씀이 조금 공감돼서 이거를 같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평생교육사는 직무 자체가 어떤 하나의 역할이 아니라 많은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운영을 한다든지 개발을 한다든지 평가 홍보 강의 등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은 역할을 가지고 있다 보니 개인의 역량이 매우 이제 중요하게 되고 이게 업무의 과다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기도 하죠. 그래서 앞으로의 평생교육사는 이런 업무와 직무를 혼자 해내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할 수 있도록 이제 휴먼 브릿지, 이제 너와 나의 연결고리라고 하죠. 너와 네, 나의 네. 준비 많이 하셨네요. 네.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휴먼 브릿지의 역할로서 이제 성장할 수 있는 게 저는 평생교육사의 앞으로의 발전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박사님 저희가 3일 동안 평생교육사 알아봤어요. 네. 총평해 주시죠. 우리가 월요일 날 이야기했죠. 이 직업 사전 의미로 봤을 때 평생교육사 우리나라에 직업적으로 몇 가지가 있을까? 네네. 그때 평생교육사는 우리나라에서 딱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평생이라는 말 들어가는 게 참 쉬운 분야가 아니거든요. 근데 평생 직장, 뭐 이제 사라지고 평생 직업.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야기할 때 이제 평생이라는 말을 이제 계속 넣게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런 평생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 평생 교육에 대한 기준이 뭐냐. 솔직히 그게 약간 좀 모호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거 같은 경우가 결국은 아까 우리 이야기하셨던 이런 직무에 대한 이게 모호성 때문에 실제로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명확하게 대상이면 대상, 층별로 또 구분을 좀 시키고 그에 대한 전문성을 좀 강화를 시켜야 되는데 결국은 예전에는 한 사람이 한 분야를 다 했지만 지금은 그거를 가지고 각각 분야에서 관심 있고 흥미 있는 분야에서 또 다른 직업들이 자꾸 이제 폭발적으로 흩어져 나가는 네.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세분화된 전문화된 이분들이 아까 말한 것처럼 다시 아까 휴먼 브릿지라고 이야기하셨던 인적 자원 네트워크를 통해서 새로운 시너지를 만들어내고 이제 새로운 에코시스템 즉 생태계를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평생 교육 말은 중요하고 당장 필요성은 뭐 잘 모르지만 어쨌든 중요성은 알 수 있는 이런 부분이지만 이 부분들 잘 생각하시고 평생 교육사로서의 전문성 한번 키워보시는 거 저 적극 추천합니다. 네, 오늘 그녀가 돌아왔다와 함께 하셨는데 어떠셨나요? 네, 우선 평생교육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소개할 수 있어서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 평생교육사를 대표할 만큼 이렇게 경험이 많지도 않고 사실은 좋은 선생님들도 많은데 이 자리에 제가 참가했다는 게 사실 부끄럽기도 하고 매우 영광스럽기도 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하지만 오늘 방송을 보시면서 많은 분들은 꿈을 키우셨을 것 같아요. 우리 그럼요. 그녀들에게 응원 한 말씀 해주시죠. 네, 평생교육이 뭔지 궁금하시다면 그 답은 현장에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거나 혹은 힘들지 않은 직업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평생교육의 매력에 빠지게 되신다면 평생교육사라는 본인의 직업에 누구보다 많은 애정을 갖게 될 것입니다. 미래의 평생교육사 선생님들 화이팅입니다. 네. 네. 네, 오늘 정말 방송 보시면서 나도 꼭 도전해봐야지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분들이 이제 몇 년 후에는 멋진 또 평생 교육사가 되지 않을까 그렇죠. 싶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공부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또 여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배워야 하는 시대이기도 하죠. 이번 주는 사람들이 평생 배울 수 있도록 좋은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항상 노력하는 직업이죠. 평생 교육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녀가 돌아왔다는 다음 주에도 새롭고 유용한 직업 정보와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